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가 누군지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퇴사한 뒤에도 이 직원에게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폐기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명 과기부 2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 접속에 필요한 서명키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서명키가 실제로 범행에 활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평소 쿠팡의 토큰 서명키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쿠팡 서버 내부 정보에 접근 권한을 주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해 유출 경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은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데 양이 방대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쓰인 IP를 추적하고 일부 고객들과 쿠팡 고객센터가 각각 받은 협박 메일도 누가 보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번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2차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듯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상황들은 있었는데요. 한 피해자는 유출 통지를 받고 이틀 만에 쿠팡 공식 이벤트라면서 유튜브 시청 등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지만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가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처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유출 피해 고객이 4,5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3,370만 개 계정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죠.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이메일, 주문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다크웹상에 유통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과 관련한 내부 폭로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재 쿠팡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이며 매니저는 거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쿠팡 개발자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 30%였는데 매분기 오렌지 때 신규 입사자들을 소개하면 80%가 중국, 나머지가 인도, 한국인이었다. 차근차근 비율 높이면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꽤 많은 인원들 한국으로 온보딩시키고 최고급 주거시설, 자녀 국제학교 학비 등 한국인에게도 없는 복지로 꿀먹인다면서 매분기 퇴사 인사는 한국인들이고 시간이 갈수록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작성자는 이번 사태도 무분별하게 중국인들 데려다 쓴 결과라고 본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며 그들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고 오너십도 없다. 진짜 한국 개발자들은 실력도 있고 책임감은 그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직후 삭제됐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블라인드는 기업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글 역시 쿠팡 내부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은 해당 블라인드 글에 담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물류센터 안전 문제나 노동자 과로 논란, 쿠팡 이츠 수수료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직접 나선 적이 없습니다. 2021년 쿠팡의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사업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를 통해서 투자 결정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쿠팡을 100% 보유한 미국 모회사 쿠팡 INC 의결권 74.3%를 보유한 지배구조 정점에 김범석 창업주가 있습니다. 쿠팡 실적 발표 때마다 컨퍼런스 콜로 기업 성과와 투자 계획을 직접 설명해왔지만 정작 이번 사고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거부해왔는데
이를 두고 글로벌 경영 활동이 아니라 국내 규제와 감독을 피하기 위한 구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의 90% 가까이 한국에서 나오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미국 의사회와 기무장이 내리고 한국 경영진이 책임만 지는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 속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회에선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정보 유출 사건 현안 질의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김범석 쿠팡 의장의 책임론과 사고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을 고수한 부분에 대한 것과 김범석 의장의 사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좀 생각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재명 과기부 2차관은 직접 관련 상황을 보고하면서 쿠팡 보안 시스템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수차례 걸쳐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인증용 토큰의 암호키가 악용됐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공격자는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5개월 가까이 암호키를 사용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직원이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면서 피의자가 한 명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 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T-모바일은 고객 7,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했습니다. 고객 85만 명은 아예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The size of this incident is quite substantial. There have been T-Mobile's had multiple breaches throughout the years. Some were bigger, some were smaller. So you have a mix of pretty much everything over time. 결국 T-모바일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을 배상했고 고객들은 한 사람이 많게는 2만 5천 달러,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흘린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이른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는 2년 전 유럽에서도 2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Quel que soit le mécanisme de transfert utilisé. Alors la future décision d'adéquation, mais aussi les clauses contractuelles, par exemple.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고객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하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사고의 파장이 미증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급락을 부추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쿠팡의 허술한 관리체계뿐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쿠팡의 기형적인 운영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INC는 전거래일 대비 5.36% 내린 26.65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7% 이상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닷새 연속 상승하던 흐름이 꺾였고 거래량은 직전 거래일 대비 4.5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날 낙폭은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번 급락은 국민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나온 첫 거래일에 이뤄진 것으로 쿠팡의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수천 건 수준으로 알려지던 유출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났고
외부 해킹이 아닌 전직 직원에 대한 인증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둘러싼 논란도 재소환됐습니다. 미국 이민자로 검은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의 클래스 B 보통주를 1억 5,780만 2,99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면 김 의장의 지분율은 73.7%에 달합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클래스 B 보통주를 클래스 A 보통주 1,500만 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무려 4,846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두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면서도 국내에서 사회적 책임과 내부 통제 측면에서는 미국 법인이자 미 증시 상장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13조 원입니다. 연 매출은 작년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었고 올해 5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을 통해 이룬 성과입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 전 5천억 원가량을 손에 쥐면서 200만 주를 자선기금에 증여하면서도 국내 사회를 외면했습니다. 당시 자선기금 대부분이 미국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에서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피했습니다.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동일인 판단 기준이 개정됐지만 정작 김 의장은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총수로 지정되지 않아 사익 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모바일 앱에서 PC 버전으로 넘어가야 하는 등 6단계를 거쳐야 탈퇴가 가능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1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 탈퇴 관련 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이 지난달 29일 3,37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리면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쿠팡 탈퇴를 시도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탈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앱 내에서 PC 버전으로 넘어가야만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앱에서 계정을 탈퇴하려면 마이쿠팡의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른 뒤 PC 버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후 PC 화면에서는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설문조사에선 쿠팡에 바란 점을 적는 주관식으로 글을 적어야 하는 등 최대 6단계를 거쳐야 탈팡 쿠팡 탈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에 가입한 상태라면 바로 계정 삭제가 어렵습니다. 탈퇴를 위해 유료 멤버십을 우선 해지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멤버십 해지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유 팝업이 뜨기까지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쿠팡으로부터 이틀 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쿠팡 공식 이벤트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쿠팡 유튜브 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 중단 한 번만 참여해줘. 푸짐한 혜택이 바로 지급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내용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가짜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뭔가 저희 쿠팡의 대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저희 쿠팡이다라는 사칭 연락을 받으셨었을 때 대응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고객 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 24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쿠팡 사칭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쿠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였는데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될 만한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바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 가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범죄가 또 발생하거든요. 다크웹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최근에 유출된 정보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연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한 소비자의 배송지 정보입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의 현관까지 뚫린 상황. 이용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을 때 요즘 주변에 좀 문제가 되고 있던 아이들 납치나 유괴를 시도한다든지 본인 주소 외에도 택배를 보낸 적 있는 부모님 집이나 지인 집, 직장 등의 주소까지 저장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정보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평소 어떤 동선으로 생활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배송 목록에 여러 개의 주소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유출된 주소는 3천만 건이 아니라 많게는 몇 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배송 요청 메모에 아이가 자니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등 가족 구성이나 생활 패턴도 그대로 드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로 21년에는 쿠팡이츠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정보가, 2023년 12월에는 주문자와 수취인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합해도 16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리 부실뿐 아니라 현재 이제 법규 체제나 제재가 좀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과징금 강화나 관리 의무를 훨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모든 고객,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이 주소와 현관 비번까지 털린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문가들은 같은 사고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보안 점검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입니다. A씨는 쿠팡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부여를 하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내부에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내부 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출입증 역할을 하는 토큰이 필요하고, 이때 서명키는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는 도장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가 갱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도 안 되고 대제작 관리도 안 됐고, 내부에서 이상한 액세스가 들어오면 탐지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 쿠팡은 일부에서 나오는 서명키가 5년에서 10년 동안 방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쿠팡의 인증체계 관리 부실이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벌써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자동 결제 해지해놓고 비밀번호 변경을 했어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선 싸이월드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사태를 뛰어넘는 초유의 개인정보 참사라는 지적 속에 파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